지난주 너무 가볍게 지나간 이슈가 있었지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대선 불출마 말입니다. 이로써 여권, 특히 보수 진영은 유력 대선 주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 9일 대선은 정두원 전 의원 말마 따나 이미 결판이 난 듯 보입니다. 황교안 불출마의 막전막후와 관련해 한겨레 신문 보수정당 출입기자들의 뒷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한겨레가 만드는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들어보시죠. 12월 9일 저녁 7시 3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간이.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순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자신 대선에 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대선 일을 5월 9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석진환 기자가 탄핵과 선거 일정 전문 기자잖아요. 이미 5월 9일이 될 거라고 한 달여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하기가 힘들어서 며칠 지나서 결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거취 표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뭐. 그렇죠. 내가 5월 9일에 출마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그날 아침 15일 아침까지만 해도 라디오에 나와서 황교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교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막판에까지 더 해본 건가? 원래 자유한국당이 경선 룰까지 바꿔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합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히 미리 교감을 하거나 미리 사전에 대화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내 경선을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자들 가지고는 도저히 경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황 대행이 출마할 때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리고 또 황 대행 본인 개인도 욕을 먹겠지만 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욕을 좀 먹더라도 당을 좀 순교? 당과 보수 세력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었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여기 오늘 온 기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안 할 거라고 믿었죠? 당연하죠. 예,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하도 예상 못한 일들이 많아서. 황교안 대행을 한 3주 전쯤 만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 만난 사람으로부터의 전원인데 어쨌든 몇 번을 확인한 거니까 맞긴 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행은 자기가 출마를 하면 문재인을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파면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12월에? 파면이 안 될 거고, 그럼 그렇죠.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국무총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보수의 어떤 구심점으로서 자기가 박근혜의 지지를 얻으면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 그러니까 대선 출마도 하고 싶은데 내가 정상적으로 대선 출마하려고 그러면 탄핵이 기각돼서 12월에 출마하면 시비거리도 없고 깔끔한 거 자기 희망사항과 철석같이 믿었다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했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상식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 대행은 수십 년간 공안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공안검사 하는 일이라는 게 판을 읽고 촉이지, 분위기 사람들에게 이런 거 일종의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전망 같은 걸 많이 하는 전공이었는데 그걸 몰랐다. 지금 그전에 박한철 소장, 그다음에 안창호 재판관 다 공안검사들 출신이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며칠을 그렇게 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면.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계에서 강하게 뭐 출마를 요구했다. 주변에서 그 3주 전에 만났다는 그 사람도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대행을 만나고 온 사람들 중에 바깥에 기자들이든 지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마를 이렇게 부추기는 쪽의 사람들이 그 그렇게 지인은 얘기해요. 예.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넌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황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이 그 개신교계에서 나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황교안의 거죠. 스타일상 그 어느 정도로 황과 친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속내를 난 꼭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인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저 거의 뭐 목욕탕 같이 다니는 등 때밀어주는 서로 사이인지 몰라도 그거 아닌 이상은 아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 아니에요. 아무튼 뭐 어쨌든 바보가 아니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람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당신이 되면 좋겠다. 당신 훌륭한 이 정도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잖아요, 기분.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때 얘기했듯이 반기문 총장도 보면 나가라 하니까 진짜 본인도 나갈까라고 되는 거잖아요. 뭐 황교안 난 총리도 그래서 고심은 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난 그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 멘트가. 뭐 5월 9일 대선 치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뭐 최선을 다해 뭐 선거 뭐 하고 뭐 국정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불출마는 자연스럽게 나는 뭐 따로 해서 당에서 뭐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따로 뭐 기자들 오면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국무회의 자리에 남아서 멘트가 웃기잖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뭐 고심 끝에 그게 앞으로 저 영원히 한국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에 남아 그 말도 안 되는 멘트가 이게 무슨 얼척 없는 짓이냐고. 황교안 불출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과연 황교안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희생을 해서 불출마를 했느냐,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아니죠. 탄핵 국면이랑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몸값을 많이 올린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서 그런 걸 즐기고 대선 전국을 계속 즐기면서 본인이 뭐 출마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밝히고 이거를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국면에서 손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분 스타일이 뭐 딱히 뭐 손해볼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뭐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져서 뭐가 좀 안 된다, 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박차고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것보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거는 사실 자기를 던지는 일이잖아요. 그 지지율이 높든 아니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반기문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봤으면 합니다. 며칠을 그렇게 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면.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계에서 강하게 뭐 출마를 요구했다. 주변에서 그 3주 전에 만났다는 그 사람도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대행을 만나고 온 사람들 중에 바깥에 기자들이든 지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마를 이렇게 부추기는 쪽의 사람들이 그 그렇게 지인은 얘기해요. 예.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넌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황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이 그 개신교계에서 나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황교안의 거죠. 스타일상 그 어느 정도로 황과 친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속내를 난 꼭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인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저 거의 뭐 목욕탕 같이 다니는 등 때밀어주는 서로 사이인지 몰라도 그거 아닌 이상은 아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 아니에요. 아무튼 뭐 어쨌든 바보가 아니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람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당신이 되면 좋겠다. 당신 훌륭한 이 정도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잖아요, 기분.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때 얘기했듯이 반기문 총장도 당신이 욕을 좀 먹더라도 당을 좀 순교 당과 보수 세력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었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압박하고 뭐 이렇게 매달리고 뭐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여기 오늘 온 기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안 할 거라고 믿었죠? 당연하죠. 예,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이 정부 들어서 하도 예상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그 황교안 대행을 한 3주 전쯤 만난 사람이 있었대요. 그 만난 사람으로부터의 전원인데 어쨌든 몇 번을 확인한 거니까 맞긴 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행은 자기가 출마를 하면 문재인을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파면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12월에? 파면이 근데 안 이제 될 거고 그럼 그렇죠.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며칠 지나서 결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거취 표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뭐. 그렇죠. 내가 5월 9일에 출마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그날 아침 15일 아침까지만 해도 라디오에 나와서 황교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교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막판에까지 더 해본 건가? 원래 자유한국당이 그 경선 룰까지 바꿔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합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히 뭐 미리 교감을 하거나 뭐 미리 사전에 대화를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당내 경선을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자들 가지고는 뭐 도저히 경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황 대행이 출마할 때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리고 또 황 대행 본인 개인도 욕을 먹겠지만 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보수의 어떤 그 구심점으로서 자기가 박근혜의 지지를 얻으면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 그러니까 대선 출마도 하고 싶은데 내가 정상적으로 대선 출마하려 그러면 탄핵이 기각돼서 12월에 출마하면 뭐 시비거리도 없고 뭐 그 깔끔한 거 자기 그 희망사항과 철석같이 믿었다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정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했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상식과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성이 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가 황 없잖아. 대행은 그 수십 년간 공안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공안 검사 하는 일이라는 게 판을 읽고 촉이지, 촉. 분위기 사람들에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전망 같은 걸 많이 하는 그 뭐지 전공이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 지금 그 전에 박한철 소장 그다음에 안창호 재판관 다 공안 검사들 출신이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주 너무 가볍게 지나간 이슈가 있었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대선 불출마 말입니다. 이로써 여권, 특히 보수 진영은 유력 대선 주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 9일 대선은 정두원 전 의원 말 맞다나 이미 결판이 난 듯 보입니다. 황교안 불출마의 막전막후와 관련해 한겨레 신문 보수정당 출입기자들의 뒷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한겨레가 만드는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들어보시죠. 12월 9일 저녁 7시 3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간이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순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후 2시 그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자신 대선에 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석진환 기자가 그 탄핵과 선거 일정 전문 기자잖아요. 이미 5월 9일이 될 거라고 한 달여 전에